안녕하세요. 영화와 관련된 작은 담론을 나누는 소소담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 바비와 여성서사 지우기입니다.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가 개봉을 앞두고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캐릭터 포스터가 무려 24종으로 다양한 피부색은 물론이고 대통령 바비, 노벨 물리학상 바비, 퓰리처상 바비, 대법관 바비, 의사 바비, 변호사 바비, 외교관 바비 등 등장 바비들은 다방면 사회 활동을 하는 바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바비 캐릭터가 대조적으로 바비 남자친구 역할인 켄은 그냥 켄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남성 위주 사회에 대한 풍자를 통해 포스터 공개만으로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적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유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밈이 화제가 된 것도 켄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 그 사회를 지배한다는 금발 남성, 백인 남성과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비를 갖고 노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세계에서는 켄은 그냥 남자친구, 쩌리. 그냥 바비 파트너. 네네네, 그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그게 제일 웃긴 거잖아요. 이제 켄이 여러 명인데 근데 모두가 그냥 바비의 남자친구일 뿐인. SNS 들어가니까 해외 스타들이 바비 포스터 패러디해서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바비 포스터가 핫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성의 고착화된 성을 상품화하던 인형의 대명사에서 이제는 여성의 몸과 꿈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인형으로 변화를 한 기업 마텔의 바비 인형에 대한 영화로 지난 12일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서도 한국어 버전 바비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영화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Barbie is everything과 He is just Ken 문구를 삭제, 다양한 직업군이 아닌 괴짜 바비, 이너 바비만이 추가된 7종을 공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영어를 그대로 쓰는 등 인터넷상 유머 코드의 화제성을 이어간 반면 전 세계 포스터 중 한국만 메시지 삭제가 이뤄졌고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마저 문구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도 소화시키지 못해서 포스터 안에 문구를 삭제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조금 뒤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지구촌 사람들이 보기에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맞아요. 그들에겐 상식인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약간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누리꾼들은 영화 주제의식까지 훼손하는 포스터 공개로 전 세계적 놀림감이 되었다며 영화의 번역까지 우려된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판과 관련해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서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을 때 소셜상에서 셀프 밈이라고 해서 바이럴이 잘 되고 있었다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유명 배우들의 포스터만 선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비 국내 마케팅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원문 메시지를 포함한 전체 24종의 캐릭터 포스터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논란이 되어서인지 국내 마케팅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일찍 다시 24종을 다시 다 공개했더라고요. 문구도 제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사고치고 그쵸. 사고치고 나서 이제 수습하기인 것 같고 부랴부랴. 네. 뭐 찝찝해요. 네, 많이 찝찝해요. 이런 한국 누리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이요. 2019년에 개봉한 남초 사회의 무수한 성차별에 저항한 여성 변호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그린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의 포스터와 홍보물에서도 영웅적인 이라는 뜻의 히어로틱 이라는 문구가 러블리한 날 이라고 교체되어서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졌었고요. 아니 어떻게 영웅적인이 러블리안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 영화가 포스터에서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이런 멋있는 여성의 모습일 텐데 그거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그 정도로만 번역이 된다는 거는 남성 변호사한테 러블리한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펠리시티 존스는 놀라워라는 뜻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꾸안꾸안 날 약간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도대체 펠리시티 존스는 놀라워라는 그 문장에서 어디서 꾸안꾸를 찾은 건지 정말 의문이네요. 또 2017년에는 바비 감독인 그레타 거윅이 배우로 출연한 영화 20세기 여자들이란 영화의 국내 개봉명이 우리의 20세기로 수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여자들의 감독인 마이크 밀스는 해당 영화를 나를 키워준 20세기를 살아온 여성, 엄마와 누나들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여자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멀쩡하던 제목과 주제의식이 한국어로 수입만 되면 변질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참정권 문제로 벌어진 운동이 1세대 페미니즘의 시작이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자리 평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벌어진 운동이 2세대 페미니즘이고요. 이제 1990년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3세대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페미니즘의 물결이 3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국이 2번의 진화를 거칠 때 한국은 이제서야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실정이라서 그럴까요? 제가 느낄 때는 한 2010년 중반에서야 페미니즘 물결이 한국에 네, 상륙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미투 운동과 함께 점점 커지긴 했는데 우리가 많이 서구화돼가면서 점점 서양권과 문화 양식이 닮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변해가는 거는 뭐 어떤 막을 수 없는 흐름인데 문구나 이런 걸 순화시키고 삭제하면서 오히려 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고 느리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케팅적인 뭐 기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영화는 타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성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굳이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 행동을 했다? 만약에 그게 우려돼서 했다고 해도 오히려 여성들의 반감을 사는 마케팅이다. 그쵸. 남성들의 반응도 뭐 잘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삭제시켜서. 네네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죠. 작품을 훼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쪽에 지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거 문구 하나 삭제했다고 많은 남성분들이 바비를 보러 가지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권에서는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서 기업의 뭔가 방향성 설정이나 이런 것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른 몸매와 금발 백인 등 특정 미의 기준을 제시하던 바비 인형과 여성에게 편한 속옷이 아닌 보이기에 예쁜 속옷을 만들던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기업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매당하고 주식이 떨어지거나 여성들을 주축으로 외면을 받으며 기업이 흔들렸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두 회사도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앞에서 말했듯이 바비의 제조사 마텔은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몸매를 가진 바비 그리고 장애가 있는 바비 등을 출시하면서 변화를 시작했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역시 기업의 연례 행사였던 빅토리아 시크릿 쇼. 없앴잖아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 슈퍼볼 같이 화려한 스타들, 가수들을 초대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네네네 그런 큰 행사였다. 매년 열리면은 이게 어떤 연례 행사급의 그쵸. 거기에 초대되는 가수가 누군지 그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스타였고 가장 톱 클래스의 가수들만 초대돼서 예. 벌이는 쇼였다. 네, 그 정도의 그런 행사를 2019년에 폐지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군단으로 불리는 엔젤스를 해체했어요. 슈퍼모델들, 당대 뭐 팔등신의 아름다움. 그렇죠. 뭔가 근데 이제 패션 업계도 플러스 사이즈라든가 뭔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면서 특정한 미의 기준을 고정시키는 그런 대표격을 보일 수 있는 모델들을 해체를 한 거죠, 아무래도.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나서 반토막 났던 주가가 3배로 올랐다고 해요. 발빠르게 대응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 사회의 흐름에 저항해봤자 그냥 도태될 뿐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레이디 버드와 작은 아시드를 연출하면서 여성 서사와 여성 감독의 파워를 보여주던 그레타 거윅 감독이 연출한 영화 바비다 보니까 영화 내부에 페미니즘적인 메시지 그런 거는 무조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충 내용이 바비 세계에 바비들이 사는데 거기는 이제 바비가 위주잖아요. 켄은 그냥 남자친구고 Just boyfriend. 네, 그래서 바비가 다양하고 메인이고 켄은 남자친구 역할만 수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연유로 인간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돼서 바비가 인간 세계의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뭔가 풍자 코미디 영화일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줄거리만 듣고. 바비를 실사화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레타 거윅 감독이 각본과 지피를 맡는다는 얘기를 밝혀진 후로 이제 비주얼과 예술성을 모두 잡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이 장난감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이제 예술성까지 잡은 영화들이 애니메이션이지만 토이스토리도 있고 이제 레고 무비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을 기대를 한다. 감독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관객들이 바비와 그레타 거윅의 시선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위들을 벌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영화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마케팅이었다. 그렇죠.
여성 인권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져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부끄러운 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성이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이미 여자 아이들이 이제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더 많이 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 거기서 또 능력이 있으면 여성이든 아니든 남성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뭔가 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페미니즘이 여성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잖아요. 흑인 인권운동과 비슷한 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차별받았던 소외된 소수의 의견을 이제 듣는 거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의 일터에서 비율을 맞춘다거나 이런 어드밴티지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바라봤을 때는 뭔가 왜 흑인이라고 더 챙겨주지?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과거에 흑인이었기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고 차별을 겪고 더 뭐 취업이 안 된다든가 귀천을 따지긴 그렇지만 조금 힘든 일을 위주로 한다든가 흑인이 백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고 근력이나 뭔가 신체적인 것도 니네가 더 뛰어난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이제 근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뭔가 그런 강제가 남아있죠. 남아있죠. 이 페미니즘을 거부를 하면 과거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헉, 이렇게 미개한 짓을 했던 적이 있었어 이렇게 그쵸, 여겨질 수밖에 없다 미래 후손들이 보기에는 TV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시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근데 시소를 평평하게 평균적으로 맞추려면 이쪽에 올라가 있는 측에 무게추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분배를 하면은 계속 시소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쪽에 당분간은 무게를 많이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맞죠. 네. 아니, 여성이 아무리 해봤자 또 신체적으로나 남성과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성들은 자성취의 욕구가 있다. 그거를 응원을 하고 또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돕자. 뭔가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그래서 뭐 나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시소가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네. 다 같이 화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자도 튼튼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한간에는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누가 너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누가 애 너 혼자 키우래?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막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회사에서는 남성들한테 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당장 임금이 오르고 뭐 진급을 하고 이래서 기쁘다기보다는 사실 숨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계속 짐을 쥐어주니까. 근데 남성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하는 게 적성에 맞는 남성들도 있겠지만 그 가사노동을 하는 게 적성에 맞는 남성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둘 중에 누가 그만둘래 했을 때 남성이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너가 나가서 돈을 벌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남성이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아이가 키 클 때까지 20, 30년 해야 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올라갔을 때 사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야속하긴 한데 사실 본인이 겪어봐야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또 희생을 하는 사람이 차별받는지 모른다. 나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받은 것들,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 뭐 성별, 국적, 인종, 국적은 바꿀 수 있긴 하던데 성별, 인종, 뭐 부모의 재산, 뭐 장애 이런 것들은 나이도 그쵸.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네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기본 미덕 같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오늘의 소소담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주제 영화가 이끌어낸 유행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